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포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사진이고요. 저는 실물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제 모토는 올바른 개념 위에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가르칠 때 실제로 많이 경험해 보는 건데 친구들이 오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거나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께서 애매하거나 좀 잘못 가르치시는 부분이 군데군데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올바른 개념으로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모토는 저걸로 삼고 있고,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저희 때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 때는 과학교육 계열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과학교육 계열로 입학을 하고, 화학교육과를 이제 1학년 끝나고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고, 네, 위탐에서 현재 화학과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통합과학 목차입니다. 목차고, 이 자료 잠깐 좀 얘기를 해드리면, 비상교육에서 정리한 목차예요. 비상교육에서 정리한 목차고, 저희 학교도 일단 별다른 이변이 없는 이상 비상출판사 교과서를 쓸 걸로 일단 보이고, 비상출판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서울 인근에서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도 절반 이상이 비상걸 채택을 하고 있고, 다른 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설명도 좀 자세한 편이고, 예시라던가 흔히 말하는 좀 지역적인 양도 좀 많고, 뭔가 이제 승부를 띄울만 할 때 좀 양 많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비상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유명한 완자라든가 오투라든가 이런 교재들을 이미 내고 있기 때문에 네, 공부하기에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그리고 양도 어찌 보면 좀 제일 많은 그런 교과서고요. 지금 제가 네모를 쳐놓은 데가 다 어떤 데냐면 물화생지에서 생지 파트입니다. 생지 파트예요. 그래서 딱 보면 눈에 보이시겠지만 과반이 조금 넘어요. n분의 1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통합과학이 물화생지 4분의 1씩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반이 조금 넘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중학생 때부터 물원이나 화원을 선행을 한 친구들도 있긴 한데, 그게 통합과학에서 은근히 승부가 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은 절반 이상의 분량이 생지 파트다 보니까 처음 보는 단어들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래서 통합과학 자체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항상 준비할 때는 100점 맞아라, 다 맞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시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고일 과목이에요. 그래도 고일 과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원이나 일부 투와의 연계성을 만들 수 있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게 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원 자체의 문제를 낼 수도 없어요. 그렇게 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그래서 부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점 방지용 문제를 탁 하고 크게 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과목이고요. 그래서 연계성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학년까지는 일단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신 과목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다른 원이나 투 같은 경우는 수능에서의 철저한 그 수능 성취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내신을 다루기가 되게 좋은데, 통합과학은 어쨌든 내신 과목이어서 성취 기준도 따로 뭔가 국가 단위에 뭔가 있긴 하지만 그걸 100%다 지켜야 되고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교사분들이 나름의 자율성을 가지고, 심지어 이제 난이도, 순서 같은 것도 자유롭게 편집하고, 개포고가 순서 난이도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매해 보면은, 이번엔 이렇게 전개를 하네? 라고 싶을 정도로, 네, 좀 이 부분을 좀 자유롭게 활용하는 편이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목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다. 쉽지 않지만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맞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열심히 하던 친구들은 계속 열심히 해요. 그쵸? 그리고 열심히 안 하던 친구들도 고등학생 됐으니까 열심히 하는 쪽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게 있냐면, 그래도 고일 과목인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빡셉니다. 빡세고 평균들도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 네, 앞서 말씀드렸던 원 과목 선행자들은 있긴 한데, 역시 생지가 절반 이상이다 보니까 난 선행을 했는데, 과학은 쉽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파트여서 좀 신경을 써야 한다. 네, 그래서 좀 더 원론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선행을 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쵸? 선행한 케이스들이 있고, 근데 영재고 과학고 대비를 해본 친구들은 보통은 이제 2까지 공부를 해본 친구들도 많아요. 물화 2까지 준비한 친구들도 많은데, 이 친구들이 처음에 통합과학을 딱 펼쳤을 때,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1-1단원 대부분의 시험들이 이제 첫 단원은 들어가는 편이니까 펼치면 빅뱅 얘기부터 해요. 빅뱅 나오고 별 나오고 이럽니다. 지구과학에서 천체 파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앞서 우리가 어떤 뭐 영재고 준비 이런 걸 하더라도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학생들은 낯설어 하면 어렵다라고 보통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하고 그리고 실제 분량도 생지가 절반 이상이다 보니 따로 대비를 해야 된다. 따로 대비를 해야 되고 방금 말씀드린 예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빅뱅이나 별 파트는 중3과학의 마지막 단원에 사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오는 내용이고 이게 순서가 거기서는 별 얘기 많이 하고 뒷부분의 우주론 빅뱅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중3의 마지막 시험이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단원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연계상 과학에서 빅뱅이 얘기를 마지막에 배우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처음에 빅뱅 얘기로 시작을 하고 약간 연결되는 느낌처럼 원래 의도한 게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고1 때 처음 본다.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많은 친구들 뭐 자기는 선행 안 해봤는데 하는 친구들 그래도 통합과학에 아예 원 과목 난이도처럼 내기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통합과학 자체를 준비를 해서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 가끔 들어오는 질문 매년 한 번은 들어와요. 이 질문은 문과인데 과학은 적당히 할 건데 통합과학을 따로 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적당히 준비를 했다가는 진짜 적당한 등급이 나올 수 있다. 네, 적당한 등급이 아니라 아예 처음 보는 숫자가 뜰 수도 있다. 네, 아무래도 그래도 열심히들 많이 하고 실제 1학년 과목에서 단위수가 큰 과목에 속합니다. 보통 뭐 국어, 수학, 영어 많이 하지만 통합과학도 큰 단위수에 속하고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레드오션이잖아요. 사실 내신이. 다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 해버리면 진짜 초유의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좀 빡세게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개포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멘트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나눠드린 거에도 적어놨지만 평이한 난이도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는 제가 뭐 쉽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난이도가 해마다 조금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도 평이할 겁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개포고 같은 경우는. 평이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그래도 흔히 말하는 킬러급의 문항을 잘 다루진 않고 어느 정도의 엉덩이 싸움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과목이다. 우리의 통합과학은 그런 과목이다. 그리고 소수의 지엽적 문항이라고 했는데 가끔씩 그냥 그림 자료 이런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개념 자체를 묻는 문항이 뜨기도 해요. 근데 그걸 만드실 때 되게 쉽게 만드시기도 하는데 지엽적인 것 좀 끌어와서 묻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들은 좀 챙겨야 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 자, 임의의 단원 순서라고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학교가 거의 없는데 빅뱅 결 얘기 나오고 보통은 주기율표 다음에 화학결합 나오고 쭉 전개를 합니다. 주기율표 다음에 화학결합이 화학 내용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보통은 이어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주기율까지 딱 하고 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과학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핵산 등 생명과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물질들 다루고 그 다음에 또 단원들을 중단 2개를 점프를 해서 생명과학에서 다루는 생명 시스템 기본 단위 세포라든가 세포막에서의 물질 출입 이런 걸로 갑자기 뛴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다루기도 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또 그러진 않았습니다. 쭉 전개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중단을 하나만 딱 띵구고 쭉 연결해서 다루고 그렇게 전개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 얘기도 했지만 순서도 여기는 까봐야 한다. 까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거 확신합니다. 이런 말들을 쓰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고 그래서 까봐야 알고 까봤을 때 그때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강사를 찾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원이 구성이 되면 그래도 뭐 한쪽에 치우치진 않고 균형 있게 나오는 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업 자체에 대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는 어쨌든 1등급, 등급 완성을 위해서 싸워야겠고요. 과학의 특성상 낯선 개념이나 낯선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림, 그래프 등 처음 보는 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겠고 그 와중에 자주 나오거나 자주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을 우리가 뚫어내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낯선 개념이나 낯선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림, 그래프 처음 보는 거다. 자료 해석 능력이라는 말을 썼는데
학생들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수학과학적 능력이 있거나 그래프 자체 자료 변환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면 처음 보는 그래프여도 아 이런 그래프구나 해서 곧잘 풀어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뭐 3번 보고 5번 봐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들을 배양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자주 나오거나 뭐 많이 틀리는 것들은 반복 숙달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이런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정확한 개념 이해를 위해서는 저의 정확한 개념 설명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저희 학교 사례는 아니긴 한데 제가 작년에 했던 타 학교에서 2학기 중간 끝나고 어떤 한 문제가 약간의 시비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학교 정답에서는 이 보기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저도 맞다는 입장이었고 그게 근데 타 학원의 강사께서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어떤 PDF 파일 만들어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수강생 한 명이 저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누구누구 쌤이 이거 지금 돌리고 있는데 혹시 확인해 줄 수 있냐. 그 친구는 저한테 배웠으니까 그 정답을 맞다고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게 뒤집히면 점수가 깎이니까 저한테는 심각하게 해서 온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한 번 딱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제가 딱 보고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이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배경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 단원은 일단 지구과학 단원이었습니다. 지구과학 단원이었고 해당 파트는 지구와 원회에서 이제 수능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 파트였고 저의 조금 과거 저의 1년차 때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첫 출발은 지방 출신입니다. 지방 출신이었고 그래서 지방 출신의 특성상 보통 명문대 출신의 강사가 되게 많진 않아요. 많진 않다 보니까 저는 그때 첫 해에는 제 전공과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다가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혹시 무슨 요일이나 무슨 요일에 물리학원도 하실 수 있냐. 전 내용은 다 알지만 근데 그거 너무 빡세다. 학생들이 모이면 생각해보겠다. 친구들 모아오면 할 거냐. 한번 생각해보겠다. 나중에 좀 있다가 모아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괜찮은데? 학생수 보고 괜찮은데? 이건 해봐야겠다. 해보고 그러다가 그 주가 딱 끝나고 나서 다시 그 친구들 필두로 해서 혹시 다른 과목도 할 수 있냐. 나 너무 부담스러운데? 난 무슨 요일밖에 안 돼. 좀 볼게. 모아보면 해볼게. 모아온 거예요. 괜찮잖아요, 일단. 그쵸. 그래서, 논의 일단 공부를 좀 더 빡세게 하고 한번 해보자. 애들이 어쨌든 원했던 거니까. 해서, 사실 저의 1년 차를 돌이켜보면, 고3 때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네, 고3 때보다 어쨌든 얘네들을 그래도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대비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의 경험 때문에 지금 돌이켜와서 되게 좋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1학년에 어느 단원이 1, 2에서 어느 단원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통합과학에서의 성취 기준과 1, 2에서의 성취 기준이 어떻게 다르고, 수능의 그 추세, 트렌드들을 그때 다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본 습관 때문에 그 다음에 학력평가나 모의평가가 있으면 저는 그래서 그걸 풀어보게 됐어요. 매해 뭐가 나오면 이제 또 풀어보고 요즘에는 이 그래프가 나오네. 이 그래프는 처음 나오네. 이런 것들을 계속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뭐랄까 그래프들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과학은 뭘 잘못 만들었다가 과학적 사실과 조금 충돌되는 무언가를 만들게 돼버리면 혹은 발레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게 돼버리면 쉽게 시비가 붙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변형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게 되고 저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통합과학뿐만 아니고 물화생지 원투에 있는 자료들을 계속 보고 있는 습관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처하기 되게 자연스럽다. 네. 그래프를 보면 이거 언제 어디 문제거네? 라고 저는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네. 준비된 강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통합과학 1, 2에 있는 그 개념 설명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고 자료 해석 능력이란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보통 어떤 처음 보는 표라든가 그래프를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처음 봤을 때 잘 모르기 때문에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라 하고 접근법을 소개해서 숙달시키는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교재 내에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네, 교재의 사진들인데 이거는 빅뱅 단원 맨 첫 파트입니다. 개념 파트들에 대한 설명. 네, 개념 확인, 기본, 실전 반복하면서 세 차례 반복하면서 네, 개념을 자세히 익힐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해뒀고
저 입장에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쵸? 자, 이제 시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도 약간의, 뭐, 청기누설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강사분들께서 보통 여러 학교를 만든 경우가 많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신 중점을 두고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럴 겁니다. 네, 그렇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반을 구성할 때, 시간 요일이 조금 요 하나 더 열었으면 좋겠는데 무슨 학교를 하지를 고민을 하다가 개포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포고 같은 경우는 저는 수요일 반, 일요일 반 두 개의 반으로 운영을 합니다. 두 개의 반이고요. 그래서 수요일 반은 3월 13일 저녁 오후 6시에 개강을 하고 3시간입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3월 17일 오전입니다. 오전 10시에 개강을 합니다. 역시 3시간이고 안내도 드렸지만 보통 수요일반 등록했는데 유독 그날만 안 된다 하면 그 다음 같은 회차에는 일요일반 들어도 되고 계획해보니까 일요일에서 뭔가 안 될 것 같다 하면 앞에 있는 수요일반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개념 위에 아까 강조해드렸던 그 위에 탄탄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등급 완성을 해나가겠다. 테스트 2번 봅니다. 그리고 리뷰 테스트는 수업 시작할 때, 마무리 테스트는 수업 끝날 때 봅니다. 오답 피드백 철저히 해드릴 거고, 클리닉, 수업 전 30분, 수업 후 1시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주중에 요일은 일단 금요일이 유력하긴 한데, 따로 오는 경우를 오히려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 최대한 수업 전으로, 최대한 클리닉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풀이 같은 거, 질문 같은 거, 카톡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2시까지 해, 나도 잠을 자야 되니까 이렇게 처음에 안내를 해봤는데 2년 전부터는 이렇게 바꿨어요. 24시간으로 하자. 해보니까 제가 어디 가서 항상 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2시까지 해라고 해보니까 친구들이 한 10명 문제 모아가지고 1시 59분 58초에 막 보내요. 그럼 드르륵 옵니다. 갑자기 사진 파일 막 10몇 장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게 되면 사실 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오죽하면 한 생각이 들어서 답을 다 해주고 자고 그러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궁금해졌을 때 연락을 해라. 네. 수업 중이면 할답을 못하겠지만 끝나면 최대한 답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수업 테스트 같은 거 보고 나면 이렇게 부모님께 안내를 해드립니다. 좀 작은데 좀 키워보면 이런 식이에요. 점수 결과 어떤 식으로 틀렸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날에는 그 에피소드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경우였냐면 상위권 그룹이랑 친한데 그 그룹보다는 점수가 살짝 낮았던 친구였어요. 입버릇처럼 너는 원래 잘하잖아 이런 걸 되게 달고 살고 있고 실제로 1대1로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되게 그거에 대해서 살짝 주눅 들어있는 그런 친구여서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다. 그래서 좀 독려 좀 해달라. 저도 좀 커버를 많이 해보겠다. 이렇게 특별한 에피가 있으면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복습할 수 있도록 영상 안내도 하고 누구에게도 전송했습니다. 이렇게 학생에게 직접 전송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클리닉이나 혹은 이제 피드백 할 때 요거는 질문 들어왔던 거여서 질문 들어오면 패드로 제가 답을 해드리고 있고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해서 안내를 합니다. 단원 구성도 이제 실어놓긴 했는데 사실 이 단원 구성은 위에 적어놨지만 범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개포고는 사실 이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까봐야 아는 측면이 있고 까봤을 때 바뀌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는 저 같은 강사에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마저 정리하면 3월 13일 수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1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2개 반으로 진행하고 있고 더블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와서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네, 올바른 개념 위에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건이었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